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해 든든한 국방 라디오 국방 FM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금요일 이 시간은 우리 사회의 이슈와 감동을 주는 분들을 만나 대화담으로 진행합니다. 타인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과 사회 공동체, 나아가 국가의 의미를 살펴보는 금요대담. 2022년 새해가 열리면서 바라는 점들이 많겠지만 아마도 남북관계 개선과 남북교류를 소망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동안 남북관계를 보면 스포츠와 문화교류가 중요한 디딤돌 역할을 해왔는데 아마 남북관계 개선에 대해서 이분만큼 간절한 열망을 가진 분도 없지 않는가 싶습니다.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입니다. 이 시간에 김 이사장님 모시고 남북체육교류를 위해서 헌신해온 과정과 2022년 활동계획에 대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개인적으로 2022년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세요? 우선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좀 소멸돼서 모두가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게 가장 큰 소망입니다. 그렇죠. 아마 많은 사람들의 소망이 아닐까 싶은데 김 이사장님은 직함이 참 많아요.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강원도청 평화협력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위원장 등 체육과 관련한 직함이 많은데 체육에는 언제부터 그렇게 관심을 가지셨어요? 예, 체육은 뭐 어렸을 때부터 직접 제가 참여도 했고 평생 뭐 관심을 가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그럼 원래 그 체육 그게 출신이신가요? 그러면? 뭐 이제 그렇게 오래 하지는 않았지만은 어렸을 때 잠시 했고 또 커가면서도 직접 참여를 안 했고 그렇지만 이제 체육 분야에 대해서는 늘 취미 생활도 하고 또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러세요? 특히 남북체육교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 협회는 언제 어떤 계기로 설립됐습니까? 2003년도에 그 베트남 적경 지역에 운남성이라고 있습니다. 중국에. 예, 거기에 수도가 쿤밍인데 쿤밍에 이제 세계적인 스포츠 센터가 있었습니다. 홍타 스포츠 센터인데 그거를 제가 2003년도에 인수해서 운영을 이제 하게 됐죠. 그런데 우연히 북한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전지훈련을 왔어요. 국가대표 선수들 모두가? 그래서 그것을 이제 계기가 돼서 남북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게 됐는데요. 2006년도까지는 제가 운영하는 주식회사에서 이제 그 남북 교류를 주최했었고 2006년 7월 25일 날 우리 통일부 승인을 받아서 사단법인 남북체육교류협회를 공식 설립하게 되고 제가 이사장을 취임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 남북체육교류를 하신 것은 뭐 한 18년 정도 되는데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 뭐 20여 년 가까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협회를 설립해서 활동한 것은 한 15년 정도. 그렇습니다. 15년째. 그동안 어떤 사업들을 펼쳐오셨어요? 뭐 이 남북 스포츠 교류를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업은 2006년도 5월에 평양에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최초로 남북 체육 교류 계약서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 남북 체육 교류 계약은 무슨 내용이냐면 남북한 선수들이 상호 왕래해서 남북 지역에서 그 스포츠 교류를 추진한다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건 일회성 이벤트 행사가 아니고 정기 교류를 추진한다는 내용이었고요. 이 내용을 우리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남한에서 8번, 평양에서 6번, 그리고 남북 관계가 안 좋을 때는 제3국 중국에서 8번, 지금까지 22번의 정규 교류를 정착시켰는데요. 이것은 유일하게 남북 관계가 단절됐을 때도 정착됐던 정규 교류로서 이어져 온 남북 교류의 대표 교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뭐
만나서 회의도 하고 또 체육 대회도 하고 뭐 다양하게 펼쳐신 건가요? 그렇죠. 매년 그 우리 이제 체육 교류를 하려면 네. 정식 대회로 가야 되기 때문에 실무 회의도 해야 되고 또 경기장 방문과 함께 예. 한 대회를 통해 하자면은 남북 간의 실무자들이 여러 번 접촉하고 예. 또 남북 선수들이 최소한 10일 이상을 대회 기간과 함께 훈련도 하고. 어떤 종목을 주로 하셨어요? 주로 그 축구를 많이 했고요. 예. 그다음에 양궁이나 마라톤, 네. 탁구 이런 종목들도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예. 지난 연말에는 또 남북체육교류협회와 한국체육대학교가 업무 협약을 체결했는데 이건 또 어떤 협약입니까? 대한민국의 최고 체육대학이 한국체육대학입니다. 예. 한국체육대학은 우리나라의 선수들이 참여한 올림픽에서 네. 한국체대 선수들이 121개 금메달을 땄습니다. 금메달만 121개니까 벌써 그렇게 됐나요? 어마어마한 거죠. 예, 양정모 선수가 레슬링에서 금메달 그렇죠, 딸 때가 엊그제 같은데 예, 벌써 예, 맞습니다. 121개. 예. 마찬가지로 북한의 최고 스포츠 대학은 조선체육대학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에 이어서 남북한 대학 스포츠 교류를 이제 추진한다는 차원에서 한국체대랑 MOU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네. 남북한 대학 간의 스포츠 교류만 한다면은 이 남북 관계가 악화될 때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따라서 이제 일본 체육대학과 중국 대학을 참여시켜서 동북아 체육대학의 스포츠 교류를 추진한다,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그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세요? 예,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남북 간의 상황이 좋지 않아도 계속해서 이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예. 아까도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남북 축구 교류전 결코 빼놓을 수가 없는데 남과 북이 극한의 군사적 대결 상황에서도 남북 간의 축구 교류를 계속해서 성사시켜 오셨는데 그 쿤밍에서 만난 축구국가 대표 선수단과의 인연으로 이 대회가 계속된 건가요? 그렇죠. 예. 이 쿤밍에서 지원을 할 때 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북한의 당시에 이제 북한 스포츠가 국제 무대에 나오기 전이었죠. 1994년도 김일성 사망 이후에 북한이 그 대외적인 스포츠를 중단을 해서 2000년도에 이제 다시 재개를 하는 시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 나오질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경기력이 약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훈련 지원을 하다 보니까 김정일 당시 국방위원장은 제가 훈련 지원하는 게 성과가 있는지를 좀 파악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세 남녀 선수부터 성인 선수까지 보내는데 9세, 11세, 13세, 15세, 17세 이런 식으로 연령별로 보내는데 보낼 때 그 두 개 팀을 선발합니다. 예를 들어서 9세 선수 하나를 보낸다 그러면 9세 여자 선수 하나를 보낸다 그러면 9살짜리 두 개 팀을 뽑아서 경기를 시킵니다. 그러면 같은 선수들을 경기를 시키니까 평양에서 할 때는 0대 0일 거 아닙니까? 이 선수들을 한 개 팀은 평양에 남겨놓고 훈련을 시키고 한 개 팀은 이제 저한테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6개월 동안 저한테 훈련 지원을 받는데 우리 스포츠센터 안에는 이제 그 세계적인 축구 학교가 있었어요. 그 안에 브라질 코치가 4명 있었고 또 대한민국의 유상철 감독 등 우수한 감독이 또 4명이나 있었고 중국 지도자를 포함해서 그 다양한 그 국제 지도자들도 있고 또 전 세계 해외 팀들이 전지 훈련을 그곳을 많이 와요. 그러니까 권명의 북한 선수들이 오면은 날마다 해외 팀하고 경기를 해서 훈련 경기를 해서 경기력이 향상이 되고 또 우리 그 축구 감독들을 통해서 기술 훈련을 보다 보니까 기술이 굉장히 좋아지죠. 그러니까 6개월 후에 평양에 돌아가면 또 잘 먹고 훈련도 잘 받으니까 평양에 남은 선수들과 기량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이제 그 국방위원장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수많은 선수들이 쿤밍에 와서 훈련 효과를 입증하기 위해서 평양 선수하고 경기를 하면 훈련 오기 전에는 0대 0이었는데 훈련 다녀오고 나서는 8대 0, 10대 0, 15대 0 나니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이제 저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저를 김경성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이후에는
예. 김경성 교장 선생이라고 이제 호칭이 바뀌었어요. 이제 높여졌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북한과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원을 통해서 북한 선수단의 성적이 그렇죠. 확 달라졌군요. 굉장히 좋아졌죠. 혹시 국제 대회에서 뭐 좋은 성적 거둔? 그럼요. 북한이 국제 무대에 대해서 거의 성적이 없다가 네. 저한테 훈련 지원을 받은 여자 축구 선수단이 네. 2006년도 9월에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이 모스크바에서 있었어요. 예. 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고, 북한 여자 축구 선수단이. 그다음에 2008년도 뉴질랜드에서 17세 여자 월드컵이 있었어요. 예. 또 우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피파 주최 대회에서 아시아 국가의 최초의 월드컵 우승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저에 대한 신뢰를 높이 평가를 하고 제가 추진하는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는 거의 다 허용을 해줬죠. 그래요? 뭐 아주 실질적인 효과를 톡톡히 봤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그렇죠. 예. 이제 그렇게 해서 선수단 지원을 하셨는데 축구 교류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됐어요? 최초에 이제 축구 교류는 2005년도에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남북 2005년도부터. 축구 교류는. 그러면 그 교류하게 되는 팀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부분 이제 국제 무대에서 좋아졌죠. 그래서 뭐 이 청소년 유소년급에서는 거의 뭐 북한이 세계에서 우승도 많이 하고 또 세계 좋은 성적도 거뒀고 특히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북한이 본선 진출 이후에 저한테 훈련 지원을 받은 북한 국가대표 축구가 44년 만에 2010년 남아공 월드컵에 진출했죠. 그리고 뭐 동아시아 컵에서는 여자 축구는 뭐 단골로 우승을 했고 남자 축구도 준우승과 우승을 반복적으로 하고 2014년도에 인천 아시안 게임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여자 축구가 금메달을 따고 북한 남자 축구가 은메달을 딸 정도로 좋은 성적을 거두면서 북한 스포츠 발전에 제가 이제 기여한 공로가 눈으로 확인이 직접 된 상황이었죠. 북한 축구계의 은인이시네요. 평양에 가면 제가 환영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요. 예. 아무튼 남과 북이 군사적으로 긴장 관계일 때도 축구 교류를 성사시켰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이제 그런 어려운 환경에서 어떻게 교류가 가능했습니까? 그렇죠. 2014년도 10월로 거슬러 올라가면 경기도 연천에서 전단지 살포에 의한 남북 포격전이 있었어요. 심지어는 북한 포가 우리 연천 읍사모소에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남북한 군사 긴장 상황은 아주 뭐 고조됐죠. 그런 상황에서 남북한 포격 사격이 있던 연천에 북한이 20일 만에 방문을 합니다. 북한 유소년 선수단이. 포격을 해놓고 20일 후에 그렇죠. 유소년 축구 선수단이 방문을 해요. 그리고 그 열흘간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가 정상적으로 추진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남북 군사적 긴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완화됐죠. 이렇게 바로 그리고 이듬해 2015년에는 경기도 적경지어서 여기에서 북한 목함 지뢰가 터져서 우리 부사관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이 군부대에서 그 대응 보복으로 확성기를 설치해서 북한에 이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또 이에 반발해가지고 우리 확성기에 포격을 가합니다. 또 우리 군도 대응 사격을 했죠. 남북 포격전 정말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그 포격전이 있는 그 시기에 바로 경기도 선수단과 강원도 선수단이 평양에서 남북 유소년 축구를 성공적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포격전 상황 속에서. 그래서 이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가 포격전 속에서 개최되면서 우리 국민들도 좀 안심한 거죠. 왜 KBS에서 실시간으로 평양에 우리 아이들이 잘 있고 또 남북 유소년 축구가 정상적으로 개최되는 걸 보면서 전쟁은 안 나겠구나. 이러한 이제 안도감을 주면서 단편적으로는 저도 지금 다 기억이 나는데 이걸 이렇게 한꺼번에 어우러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런 대회를 했었나?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가 어떤 결과를 가졌냐? 남북 고위급 회담을 연결시키고 그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연결을 했죠. 그러니까 남북 간의 군사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스포츠 교류를 추진하지 않는다면 남북 간의 주민들도 불안해할 것이고 또 전쟁으로 확전될 가능성도 있지만 하여튼 어떻게 해서든지 남북 관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 가장 좋은 것이 스포츠다. 그렇죠. 그래서 남북 간의 군사적 이 갈등과 네. 이 정치적 갈등을 해결하는 네. 유일한 수단은 예. 스포츠 교류다. 스포츠 교류는 남북 갈등을 해소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화 수단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정치 군사적으로 이렇게 긴장 관계일 때 경기를 하는 남과 북 선수들 영향받지 않습니까? 이 2015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네. 이 남북 포격전으로 이제 이 평양 시민들은 네. 이 온 그 거리로 나와서 남조선 타도 미제 타도 이렇게 격앙된 분위기를 보였죠. 예. 그러나 5일 경기장의 10만 관중들은 예. 우리 강원도 선수단과 중국하고 경기를 하는데 네. 우리 동포 이겨라 하고 우리를 응원해요. 이게 경기장 밖에서는 격앙된 예. 분위기, 예. 경기장 안에서는 우리 선수를 응원하는 이것이 스포츠가 단면적으로 보이는 올림픽 정신과 네. 평화를 보여주는 정신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응원하는 이제 그런 마음가짐들이 또 다른 많은 분들에게도 퍼져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우리 선수들이 가면 숙소는 주로 어디에서 머뭅니까? 저거 평양에 가면은 이제 정주영 체육관이 있고 예. 제 이름으로 된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가 있습니다. 이제 호텔급보다 높은 거죠. 그런데 일부 선수들은 이제 제 이름으로 된 초대소에 묵기도 하고 네. 또 주로 이제 대량으로 많은 인원이 갈 때는 예. 능라도에 있는 이제 양각도 호텔이라든가 그다음에 고려 호텔이라든가 네. 이런 국제 호텔에 주로서 숙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예. 예, 그럼 저 교류비가 꽤 많이 들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이제 남과 북이 이제 움직이면 교류비가 많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스포츠 마케팅의 효과, 네. 그 홍보 효과라든가 이런 안보 효과로 보면 비용이 굉장히 적은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혹시 서로 오갈 때 아무래도 약간의 이질적인 문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어려움 없을까요? 우리가 이제 5천 년을 함께 살았고. 네. 70년을 이제 헤어져서 살았는데 네. 이 5천 년에 함께 살은 음식 문화나 우리 생활 문화가 70년 만에 바뀌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북 선수단이 만날 때 첫째 언어가 통하고 그렇죠. 그건 뭐 제일 중요한 일이죠. 그들이 먹는 냉면, 그들이 먹는 육개장, 된장찌개, 김치찌개 변함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남과 북이 만날 때는 아직도 그러한 이 서로 간의 그 어떤 갈등 속에서 가져왔던 이질감은 있을 수 있어도 또 이렇게 스포츠 교류를 조금만 하면 바로 동질감이 회복되는 그런 관계를 가져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저도 몇 차례 만나봤습니다만 아주 극도로 민감한 정치적인 현안을 제외하고는 아주 유머도 많고 이야기도 잘 통하고 그렇더라고요. 그것이 아마 서로 한민족 한 핏줄이라는 것 때문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에서 경기를 하셨는데 경기가 열렸던 지역들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주로 이제 북한에서 열렸을 때는 평양에서만 열립니다. 이제 다음은 우리가 원산에서 열기로 했는데요. 그래요? 근데 남한에서 열릴 때는 제가 제주도, 그다음에 울산, 그다음에 광양, 순천, 수원, 그다음에 강원도 춘천, 그다음에 경기도 연천, 그다음에 서울, 경기도 일산 이런 여러 곳에서 이 남북유소년 축구 교류가 개최됐습니다. 남쪽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북한 선수단이 2007년도에 전라남도 강진을 갔을 때인데 인천공항에서 9시간 버스를 타고 서해고속도로를 쭉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한은 평양은 굉장히 발달을 했지만 지방은 좀 발달이 안 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방이나 서울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약간 있어요. 약간은 있어도 뭐 큰 차이는 없는데 굉장히 중요한 건 6월 달에 모내기 때 갔는데 우리 이제 기계가 이렇게 모내는 걸 보며 상당히 좀 신기해했고 그 9시간을 차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에 정말 많은 걸 느꼈겠네요. 그렇죠. 비행기 타고 잠깐 온 것보다도. 스포츠 교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남북 주민들을 서로 변화하는 진화를 시킨다는 거죠. 우리 변화는 북한 주민들만 변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아직 왜곡된 그러한 북한에 대한
생각을 잘못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네. 이런 교류를 통해서 직접 접하다 보면 예. 아 이런 건 내가 오해했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글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만나 보니까 얘기도 잘 통하고 그렇죠. 유머도 많고 우리 어릴 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좀 색깔로 표현하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뭐 머리에 뿔난 사람인 것처럼 여기기도 했었고. 특히 우리 아이들이 평양 가기 전에 두려움을 많이 가져요. 근데 열흘간 같이 먹고 이 생활하면서 이 북한 아이들도 좋은 친구구나 라고 생각하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요. 자,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북한의 참여가 사실 굉장히 큰 관심사였는데 이 사장님이 북한 관계자를 설득을 하셨어요. 굉장히 큰 기여를 하셨다고 말씀드렸는데. 2017년도에 문재인 정부가 탄생하고 북한과 대화를 시도했는데 북한은 응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북의 직통선을 단절시키고 히로시마의 7배 해당되는 핵실험을 하고 미국 본토까지 날리는 ICBM 발사를 했죠. ICBM. 거의 뭐 전쟁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남북 간의 그 정부 간의 대화는 아예 단절된 상황에서 제가 남북 유소년 축구 이 정규 교류전을 2017년 12월에 극적으로 중국 쿤밍에서 개최를 시켰죠. 바로 3개월 뒤에 평창 동계올림픽이죠.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상황이 안 좋으니까 남북에서는 문 열고 쿤밍에서. 그래서 그 개최지 주인인 최문순 강원도지사가 우리 대회 기간에 와서 북한 고위급과 그 고위급 회담을 비공개 회담을 했죠. 그 속에서 공식적으로 우리 이 북한 선수단이 참여하면 뭐 한미연합 훈련 기간도 우리 대통령이 이제 그 연기가 가능하다고 한다. 우리 참여해달라 하고 선수단과 응원단 고위급 참여를 공식으로 요청을 했고 그것이 바로 평창 동계올림픽에 선수단과 응원단 고위급이 참여하면서 김여정 부부장인 그때 직접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 평창 동계올림픽의 참가의 연결을 바로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가 역할을 했다는 거죠. 이렇게 정부 간의 대화를 그 남북 정부 간의 갈등이 있을 때 연결하는 것이 바로 스포츠 교류고 이 스포츠 교류에서 유소년 아이들의 교류이기 때문에 더 쉽게 추진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좀 늦긴 했습니다만 지금이라도 감사드리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북 스포츠 교류에 대해서 북한도 가치를 인정해서 특별한 장소를 제공했다는데 그 장소가 아까 이제 초대소 말씀드렸듯이 북한 스포츠 발전의 공로를 북한 정부가 인정을 해서 평양 능라도에 5일 경기장 말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바로 김경성 체육인 초대소를 북한이 제공해줬죠. 그래 언제였습니까 그게? 2009년도 2월에 완공이 됐습니다. 제가 90년대 말에 다녀왔으니까 그때는 없었거든요. 그렇죠. 평양에서 땅의 임대권도 뭐 좀 주었습니까? 우리 개성공단은 현대아산이 50년 사용권을 샀어요. 돈 주고 산 거고 평양의 35만 평방미터는 저한테 무상으로 50년간 사용권을 준 거죠. 그래서 이곳에 이제 공장을 져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지금도 되고 있고 단지 그 대북 제재 때문에 제가 직접 운영을 못해요. 그러나 유엔 대북 제재가 완화되면 제가 직접 가서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져 있습니다. 50년 동안? 그렇죠. 땅 부자시네요.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9.19 군사 합의까지 이루었는데 지금은 또 좀 어려운 상태예요. 어떻습니까?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평화가 4.27 판문점 선언과 6.12 북미 회담의 평화를 연결하는 계기를 만들었고 9.19 군사 합의를 했어요. 그러나 9.19 군사 합의 이후에 북한의 제재를 강화시키는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우리가 이제 사인하고 나서 북한이 반발해서 남북 관계는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원도가 준비한 시즌2 카드가 있어요. 그래요? 그것이 이제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을 2020년 1월에 유치를 확정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올림픽 그 남북 공동개최 지원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제 강원도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2018의 평창 동계올림픽 평화유산을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서 예. 계승 발전시킨다라는 생각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북쪽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호응이 옵니까? 북한은 적극적으로 호응할 수밖에 없는 게 네. 2020년 봄에 네. 원산 마식령 갈마지구 리조트 개발을 완공시켰고 네. 삼지연 백두산 리조트를 어마어마한 그렇죠. 노력과 돈을 들여서 개발을 완공시켰어요. 네. 다 개발시켰는데 안 열 수도 없고 그런데 남북 공동 개최로 이걸 활용한다고 하면 네네. 전 세계 많은 국가가 그 좋은 시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예. 환영하는 사업이죠. 그래요? 그렇죠. 예. 벌써부터 말씀만으로도 저는 기대가 되는데. 기대하셔도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국군과 함께 김경성 남북체육교류협회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여기서 군가 한 곡 듣겠습니다. 아리랑 결의.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위원장직을 맡고 계시면서 이제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 하셨는데, 이 동계 청소년 올림픽은 어떤 대회입니까? 우리 2018 평창 동계 올림픽하고 똑같은 건데 네. 연령만 14세에서 18세 청소년이 참가하는 올림픽인 거죠. 그동안 세계적으로 이 올림픽 대회가 계속 있었습니까? 그렇죠. 유럽에서만 이제 열렸고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강원도가 유치를 했는데 원래 올림픽은 시티만 걸게 돼 있어요. 그렇죠, LA 그렇죠. 올림픽, 서울 올림픽 이런 식으로. 근데 광역 단체는 지명이라는 건 바로 강원도가 처음 사용하는 겁니다. IOC가 유일한 분단 국가인 분단도. 강원도가 분단도예요. 그렇죠. 북한도 강원도가 있고 남한도 강원도가 있어요. 유일한 분단도가 공동 개최를 통해서 평화를 실현하라는 측면에서 IOC가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는 강원도 지명을 쓰도록 허용해 줬습니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아까 2020년에 결정됐다 그러셨나요? 그렇죠. 그럼 그 유치하기까지도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유치하는 것은 이제 우리 강원도 최문순 지사가 가장 열심히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어떤 종목들이 펼치십니까? 종목은 우리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고 해서 틀린 건 없고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했던 그 종목이 그대로
100%다 참여를 하고 연령만 18세를 낮아주는 겁니다. 우리가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에 그 좋은 시설들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싶었는데 바로 또 이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열리니까 그렇죠. 바로 이것에서 또 활용도 되고 또 우리가 그때 강원도가 굉장히 이제 그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관광으로 많이 득을 보고 있거든요. 이제 북한까지 이제 열게 되면은 더 많은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이제 2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대회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준비는 정상적으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 2024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 강원도가 유치해서 추진한다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홍보가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저희 지원위원회에서 역할은 올해 이제 홍보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그 나름대로의 그 IOC랑 협의해서 준비는 이제 또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이미 개최했기 때문에 우리 강원도의 그 추진단들은 경험이 있어서 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원위원회는 홍보가 주 업무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지원위원회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강원도가 만든 이제 저 단체인데요. 정부가 우리나라 정부가 $1,000만 내고 강원도가 $1,000만 내서 $2,000만 만들었어요. 그 $2,000만 가지고 동계 스포츠가 취약한 국가, 즉 겨울이 없는 나라, 눈이 없는 나라를 50개 국가를 선정합니다. 동남아나 아프리카가 많이 되겠죠. 이 50개 국가를 선정해서 남강원도 평창에 불러들여서 일주일 훈련 지원을 하고 북강원도 마식령으로 이동시켜서 일주일 훈련 지원을 하면서 장비 지원과 함께 지도자 파견까지 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2024 이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가장 많은 나라가 참여하는 올림픽이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또 남강원도 평창에서 북강원도 마식령으로 50개국 선수를 보내려면 이동 통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일부 국가는 평창에서 마식령까지 버스를 태워서 땅길을 열게 할 것이고 일부 국가 선수들은 남강원도 양양공항에서 북강원도 갈마 비행장으로 비행기를 태워서 보내고 또 일부 선수들은 남강원도 속초항에서 배를 타고 북강원도 원산으로 배를 태워서 보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하늘길, 땅길, 바닷길을 다 열고 이걸 통해서 공동 개최를 추진한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설립한 것이 지원위원회입니다. 근데 북한이 호응할까요? 방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북한은 마식령 이 원산 갈마지구를 아주 어마어마하게 크게 개발을 해서 지원 사업을 통해서 $1,000만 정도의 이 체제비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IOC 사업이기 때문에 대북 제재의 영향도 안 받고 북한은 대대적으로 적극적으로 환영할 것이다. 그럼요. 그럼 선수단도 참가를 하고. 그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북한 선수단 참여는 물론 바로 남강원도와 북강원도의 공동 개최를 추진하는 거죠. 근데 공동 개최는 지금 이미 개최지가 결정이 됐잖아요.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이라고. 근데 공동 개최를 해도 뭐 강원도라는 명칭 강원 자체는 청소년 동계 올림픽이라는 거는 북강원도까지 염두에 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원도에 내에서 경기장을 쓰면 되는 거예요. 마식령도 경기장을 쓰고 강릉도 쓰고 평창도 쓰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IOC에서도 반대할 일이 하나도 없네요. IOC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거죠. 올림픽 정신은 가장 큰 것은 바로 평화니까. 그래요? 야, 김 이사장님 말씀처럼만 다 되면 뭐 그냥 다 이루어질 것 같은데.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남북 교류를 이제 스포츠 교류를 성사시켰던 그러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거니까 이런 정치가 추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그 성공 가능성이 높을 겁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이런 것은 정부, 지자체, 국회 뭐 아주 다방면의 어떤 협조가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럼요. 이미 우리 문체부에서 $1,000만 대한 지원위원회 사업이 국회를 통과해서 예산이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왜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있었죠? 이제 우리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미 정부와 국회가 참여를 한 거고 이제는 우리 국민들만 참여하면 됩니다. 그래요? 만약에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우리 질문을 해주셨어요. 전 세계가
북한을 관광하고 싶어하는 이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근데 북한은 교통 인프라가 좀 부족해서 예. 많은 관광객을 한꺼번에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네. 그러나 우리 그 남북 공동개체 지원 사업을 통해서 땅길, 바닷길, 하늘길을 다 열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최고의 교통 인프라가 있어요. 예. 전 세계 북한을 관광하고자 하는 관광객들이 편하게 우리 인천공항으로 들어와서 예. 또는 양양공항으로 들어와서 네. 남강원도를 관광하고 예. 이 좋은 교통 인프라를 통해서 땅길, 하늘길, 바닷길을 활용해서 원산 관광도 하고 네. 평양 관광도 하고 백두산 관광도 하면은 네. 바로 이 공동 개최 사업이 남북 관광 연결 통로가 되고 예. 전 세계 관광객이 활용한다는 건 국제 관광 통로가 되기 때문에 네. 남북 간의 정치적 갈등이 다소 있다 하더라도 예. 국제 관광 통로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제 대북 제재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 평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추진하는 그 상황에서 예. 이런 당장은 우리가 대북 제재에 해당이 되지만 예. 올림픽 기간에는 올림픽 사업은 대북 제재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예. 우선 2023까지 통로를 활용하고 그 이후에 남북 관계 개선이나 북미 관계 개선을 통해서 대북 제재 완화에 대한 우리가 기대를 갖고 예. 추진하면서 이 사업이야말로 그 남북 간의 관광 사업이 확대되는 사업인데 네. 가장 중요한 게 이거 있어요. 2019년도 이 골드만삭스 네. 글로벌 경제 연구 보고서에 의하면 예. 남북 경제 교류가 예. 30년간 지속된다면 네. 대한민국의 경제 규모는 G7을 넘어요. G2가 된다. 즉 일본과 중국 너무 크게 잡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이 정치적 갈등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통로를 열고 네. 이 통로를 통해서 남북 경제 교류가 시작이 된다면 예. 북한이 그런 경제 교류의 습관이 돼서 네. 이것이 닫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좋다는 것을 알면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다. 그래서 북한의 변화를 이런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추진하는 거죠. 이거 지금 말씀만 들어도 막 가슴이 설레요. 그래 절대 북한을 압박과 네. 전쟁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아요. 햇볕 정책. 오히려 그게 적개심을 가져오고 네. 북한의 문을 닫을수록 우리의 대한민국 경제의 규모를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겁니다. 예. 다른 나라들이 좀 안 좋아하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너무 커진다고 농이었고요. 아무튼 그 국제대회인 만큼 국민의 성원과 관심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기회에 우리 국민 여러분에게 한 말씀 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남북 공동개최, 남북 교류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일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북한 퍼주기 하는 거 아니냐. 예. 지금 북한을 우리가 무릎을 꿇려야 되는데 예. 압박해야 되는데 왜 북한 퍼주기 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네. 예. 이 남북 공동개최라든가 남북 교류는 북한을 변화시키고 남북의 통로를 크게 확대시켜서 네. 우리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네. 우리 미래의 젊은이들에게 평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을 많이 늘리는 것을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북한을 퍼주는 게 아니고 우리 경제 규모를 키우는 겁니다. 예. 따라서 우리 국민들도 이 2024 강원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네.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예. 참여를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그러리라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체육 분야 특히 남북 교류와 관련해서 중요한 역할을 그동안 해오셨는데 2020년에 축구에 관련된 책을 하나 출간하셨어요. 공은 둥글다, 우리는 하나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습니까? 이 남북한 스포츠 이 발전에 크게 기여한 것이 일제 강점기 시절의 경평 축구거든요. 예. 그 경평 축구의 경성 축구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됐고, 예. 평양 축구단은 천리마 축구단이 됐어요. 우리 대한민국 축구단은 1954년 스위스 월드컵 본선에 올라가면서 아시아 최초로 월드컵에 진출한 국가고, 네. 북한의 천리마 축구단은 1966년 잉글랜드 월드컵에 최초의 8강을 간 아시아의 유일한 국가죠. 예. 그런데 1966년도 잉글랜드 월드컵 8강을 갈 때 전설적인 골키퍼가 있어요. 리천명이라고. 예. 이태리를 1대0으로 이길 때 30개의 그 결정적인 슛을 다 막아낸 아주 66년 잉글랜드 월드컵의 최고의 스타죠. 예. 그리고 우리 60년대에
중앙정보부가 만든 양지축구단이 있습니다. 아, 예, 예. 그 양지축구단의 최고의 스타가 바로 이해택입니다. 이회택 선수, 그렇죠. 그리고 남한의 이해택 공격수, 예. 북한의 리찬명, 예. 60년대의 군사 경쟁 체제의 축구 경쟁 체제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선수죠. 이 두 사람이 2005년도에 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스승은 경평축구 선수들이었죠. 예. 경평축구를 저한테 알려주고 예. 경평축구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렇게 가져왔다 하는 걸 그 경평축구에 대한 걸 알려주면서 네. 제가 2006년도에 네. 북한 축구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가지고 김정일 위원장한테 남북체육교류계약서를 체결하고 네. 경평축구하고 똑같은 계약서인 남북체육교류계약서를 체결하고 바로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를 경평축구에 이어서 네. 22번을 정착시킨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100여 년간의 남북 축구 역사 이야기를 담은 네. 책을 제가 만든 거죠. 그것이 바로 지금의 공동구다 남북 우리나라다. 축구 교류는 최근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경평축구부터 그 기원을 따져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거로군요. 그렇죠. 예, 예. 야, 이 경평축구는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뭐 많이 알고 있는 예. 그런 대회니까. 예, 경평축구라는 것이 어떠한 정신이 묻어 있냐면 네. 1910년 경술국치에서 우리가 이제 조선이 일제 식민지가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북한 아이들한테 노예 생활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식민지가 되고 하니까 울분이 쌓여가는 거예요. 예. 그 이 조선의 여운형 선생을 비롯한 조선의 지도자들이 예. 축구를 통해서 이제 우리 그 조선의 울분을 승화시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그 조선의 지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축구공을 외놈이라고 생각하고 차라. 그래서 조선 축구가 아주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1928년도에 일본 국가대표가 경성을 방문합니다. 지금 서울이죠. 네. 그러니까 일본 조선 총독이 일본 국가대표와 우리 경성 학생팀과의 경기를 해서 네. 크게 이겨가지고 일본의 우월성을 보여주려고 그랬는데 네. 경기에서 경성 학생 선발팀이 일본 국가대표를 5대0으로 이겨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경성 시민들이 그냥 와 우리 조선인이 일본보다 우세하다. 네. 그리고 조선인의 어떤 그 민족의 혼, 네. 민족의 자긍심과 함께 조선인이 단합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같은 기간에 일본 대학리그 챔피언인 와세대 대학 축구팀을 네. 평양 숭실학교가 예. 7대0으로 이겨요. 그러니까 평양 시민들도 축제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조선의 지도자들은 그 축제를 활용해서 네. 경성과 평양의 축구 교류를 시작한 거죠. 예. 이것이 경평축구의 시작이고 예. 이 경평축구는 민족의 최대 축제이면서 바로 조선인의 자부심, 긍지를 심어주고 예. 민족을 단합시키면서 항일 정신으로 키운 거죠. 아니 근데 그런 대회를 지금도 계속 이렇게 이어갈 수 없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1936년 이후에 일본이 네. 이 그 경평축구가 조선인들을 단합시키고 민족의 혼이 애들이 이것을 통해서 그 연결되면서 항일 정신을 키운다 해서 중단을 시켜요. 그 1936년 이후에 중단됐다가 네. 해방 이후에 예. 1946년 3월 25일 날 서울에서 열려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제 못 열려서 예. 그것을 제가 2006년도 5월에 남북체육교류 계약서를 체결하면서 네. 남북 유소년 축구 교류를 이어가게 한 거죠. 아하. 그런데 이제 경평축구하고 똑같은 성인 축구 대회를 지금 왜 열지 못하느냐? 네. 그거는 과거에는 경성팀과 평양팀밖에 없어서 그런데 예. 지금은 그냥 전국의 지역 연구가 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경성과 그렇죠. 평양은 예, 정치적 예. 문제가 이제 대두될 수 있으니까 예. 저는 경평축구는 이제 남북 유소년 축구 같은 이런 교류를 이미 시작되고 있으니까 네. 남북 간의 경제 규모를 키우고 스포츠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것은 북한의 그 축구 리그가 있고 남한의 프로 리그가 있어요. 네. 이걸 단일 리그로 만드는 거예요. 그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요? 계속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해야 남북한의 하니까. 정치적 그 어떤 그 이 갈등은 네. 정치적 목적으로 풀 지는 없지만 네. 스포츠를 그 목적으로 하는 것은 예. 얼마든지 우리가 일본과 스포츠 교류를 하고 북한도 일본과 스포츠 교류를 하고 우리가 유럽과 스포츠 교류를 하고 북한도 유럽과 스포츠 교류를 해요. 예. 그런데 왜 남북한은 못하느냐 네. 이런 생각을 우리가 변화를 해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네. 이 저는 그러니까 이제 현실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데 네. 이 사장님 지금 쭉 말씀해 오시고 그런 열정이라면 안 될 것도 없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준비가 돼야 네. 남북 간의 이제 그 갈등이 조금씩 완화되면서 예. 그것을 이어나갈 수 있는 방법론에서 쉬운 것부터 추진하고 나가야 되는데 가장 쉬운 것이 바로 스포츠 교류인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축구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까지 2022년 새해에 좀 남북 교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남북 체육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노력이 좀 필요할까요? 스포츠 교류는 올림픽 정신이자 유엔 정신입니다. 네. 근데 우리는 과거에 정권의 성격에 따라서 대북 정책이 들쑥날쑥해요. 예. 그러나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 갈등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스포츠 교류까지 정치적 갈등으로 중단시켜서는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그 올림픽 정신인 스포츠 교류만큼은 네. 남북 정치적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예. 정부가 민간 단체 스포츠 교류는 중단시키지 않고 허용해서 네. 이러한 남북 간의 어떤 긴장 상황 속에서도 과거에 그런 어떤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고 네. 대화로 이어지게 하는 역할을 했듯이 네. 다시는 이제 우리가 정치적 갈등으로 그 남북 관계, 남북 스포츠 교류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네. 남북 스포츠 교류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사실 뭐 스포츠 교류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설악산과 금강산, 원산 가까우니까 이게 또 관광 교류도 이어질 수 있는 거고 이러다 보면 남북 간의 화해 모드가 완전히 조성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바로 이제 우리가 과거의 금강산 관광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많이 갔지만은 네. 이제 앞으로는 우리가 국제 교류로 이렇게 확대시켜야 돼요. 네. 그래서 금강산과 원산의 이 관광 통로를 열게 되면 국제 관광 통로를 열어서 네.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통로를 열게 되면은 예. 남북 간의 군사적 정치적 갈등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것을 쉽게 국제 관계를 문제로 인해서 외교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쉽게 닿지를 못한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하긴 뭐 미국하고 중국이 탁구로 정말 관계를 오랜 그 단절됐던 관계를 개선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도 스포츠 교류를 통해서 관계의 개선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 혹시 남북 체육 교류 협회 차원에서 2022년도에 계획하고 계신 게 뭐 있나요? 지금까지 22번의 유소년 축구 교류가 이제 성공적으로 개최됐고 네. 23번째 교류가 원산에서 하기로 남북한이 합의가 됐어요. 예. 우리 정부도 승인이 됐고, 네. 근데 코로나 때문에 지금 추진을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올해는 예. 상반기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만 좀 완화된다면 예. 원산에서 축구 대회를 이제 23번째 교류를 정기 대회로 하는 거죠. 예. 이 대회 기간에 평창과 마식령의 지원 사업 이걸 합의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올해 가장 중요한 사업이죠. 예. 아무튼 남북 스포츠 교류를 위해서 예. 그야말로 모든 것을 바치고 계신 이사장님이 아닌가 싶은데 가족들은 뭐라 그러세요? 죄송합니다. 뭐 이제 남북 스포츠 교류를 하다 보면은 네. 그 남북 간의 이제 갈등으로 인해서 예. 제 개인적인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네. 후원이라든가 이런 게 잘 되지 않았을 때. 예. 그냥 우리 가족들은 이제 제가 이 남북 교류를 하다 보니까 고생을 또 많이 하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어떤 때는 남북 교류를 추진하다 보면은 우리 정부의 오해를 받아서 예. 뭐 이 정부의 조사도 많이 받고 이런 이제 걸 때문에 저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었죠. 아유, 그저 가족들을 먼저 돌보셔야죠. 그러나 이제 그러면서도 예. 가족들이 예. 이 일이 누군가 해야 할 일인데 내가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반대 못 하고 예. 나름대로 이제 응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응원은 이제는 좀 해주십니까? 이제 조금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네. 자, 그러면 뭐 이왕 얘기 나온 김에 이렇게 뒤에서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는 가족들에게 방송을 통해서 한 말씀 좀 하세요. 그동안에 이제 어쨌든 간에 남북 스포츠 교류라는 그런 명분을 앞세우면서 가족들을 힘들게 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고 아니, 저한테 얘기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가족한테 직접 하세요. 고맙다는 말을 가족들한테 이제 전하고 싶습니다. 아니, 그동안 막 열정적으로 말씀하시다가 가족들에게 인사하라고 하니까 갑자기 조용해지고 부드러워지시는데 이제 쑥스러워가지고. 그래요. 아무튼 참 오늘 말씀 들어보면서 남북 스포츠 교류가 남과 북 양쪽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정말 다시 한번 느끼게 됐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2024 강원도 청소년 동계올림픽이 정말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저도 지금 갖고 있습니다. 하여튼 꼭 그 남북 공동 개최로 네. 성사시킬 수 있도록 예. 특히 겨울이 없는 나라 네. 잘 초청해서 예. 그 겨울이 없는 나라들이 예. 남강원도 평창과 북강원도 마식령에
겨울 경치를 본다면 올림픽 이후에도 관광으로 연결될 수 있고 또 평화로 연결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래의 꿈을 갖고 빈틈없이 잘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2024년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면 그때 다시 한번 나와주셔야 돼요. 아유, 고맙습니다. 끝으로 새해에도 변함없이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전후방 장병들에게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 막내가 그 육군 항공부대에 근무를 하고 있고 첫째는 연천의 포병으로 8년간 복무 생활을 했어요. 저 또한 3년간 포병으로 근무를 해서 저와 두 아들이 13년간 군 생활을 했습니다. 저는 이 군 생활을 하면서 제 첫째 애도 보고 둘째 애도 보면서 저 또한 군 복무 기간에 복무했던 그러한 경험이 사회에 큰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병 여러분께서도 군 복무를 잘 하시고 건강하게 나오시면 사회에서 분명히 환영받는 그러한 멋지게 성장할 것입니다. 파이팅 하십시오. 그래요.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요대담 지금까지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지원위원장직을 맡고 계신 남북체육교류협회 김경성 이사장 모시고 남북체육교류를 위한 이사장님의 활동과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 준비 과정에 대한 말씀 들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군가 통일 두 글자. 때가 어우러진 벌판을 지나 오늘도 우리는 행군을 한다. 이름 모를 철새들 날고 또 날 때 사나이 가슴 속엔 통일 두 글자. 그 누가 헤아리리요. 가슴 깊이 묻어둔 대장부 기상. 눈송이 흩날리는 능선을 타고 오늘도 우리는 행군을 한다. 산짐승 발자국 벗을 삼을 때 어젯밤 문득 써본